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2주기를 맞았습니다. 한 추모 행사에서 여권 인사들은 저마다 고인의 꿈을 꾸었다며 생전의 인연을 과시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인을 어떻게 추억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가 마치 노무현 재단이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전시회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축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상당히 긴 시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시회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랬나?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물론 저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더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꿈을 그간에 몇 번 꿨는데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침이 저에게는 항상 생생합니다. 제가 그때 당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문 실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동네, 서울이 아닌 옆 동네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 축하 말씀을 짧게 한다고 해서 애정이 적은 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인연이 있었다면 제가 사법연수원에서 경력도 없는 데 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때 강연을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이런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과감하게 26살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소위 아주 작게나마 인권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하면서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서 정치는 절대로 꿈도 꾸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해서 정치의 길로 들어와서 결국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죠. 하지만 여야 갈등은 더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서 패싱 인사를 규탄했는데요. 대통령을 향한 항의의 목소리에 정작 땀을 흘린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제하고 아닌 사이죠. 아직 제하고 아닌 사이죠. 장관한테 배웠지. 아니니까. 그 연구가 기다려 축하드립니다.
정부가 기다리고 축하드립니다. 소문 인사 안 드렸습니다. 아이고. 유영민 실장님, 대통령에게 전달을 드리. 아니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국민 무시, 협치 파괴, 문정부를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청문 보고서에 대한 반대에 불구하고 임명된 상관급 사람이 총 30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배현진입니다.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 앞 병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던데요. 바로 인사만 하고 지금 가신 거죠? 예, 그런 식의 인사는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 듣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마무리, 역사에 남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 명의 행복한 대통령쯤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행복한 대통령쯤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쓸데없는 요식행위 개각! 흔히 거짓말을 자주 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양치기 소년에 빗대 얘기하곤 하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현 정부의 백신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잘못 읽는 바람에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 잠시 후 오늘 법석을 날리고 극구에 이어 장막 건종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기 1565년 병원은 희망과 치유의 연dam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과 불자 모두의 고통을 치유하고 부처님의 자비와 희망이 온 세상에 자, 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 바꾸어야 합니다. 노선과 정책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중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층과 세대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중도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바른 길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요? 네.
해보자. 아니 누구 달 건데? 의원님 화이팅! 일단 끝나고 이쪽으로 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잘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백신 양치기 소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배포해드린 원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신은 총 몇 명분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들어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백신 양아치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았죠. 오 시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유치원만 빼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누군가 오세훈 시장에게 새로운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행사만 참석. 잘 그 기초를 다지셔야 또 다음 또 있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예. 얼굴이 그전보다 더 편안해지세요. 아 그래요? 예. 한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에 이게 굉장히 조명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음주를 그래서 뭐 규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쟁이 뜨거워졌어요. 갑작스럽게 뭐 오늘 내일 한강에서 시민이 금세는 이런 상황 일부 보도처럼 그렇게 될 일은 없다. 의회의 결정이다는 표현을 썼는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의회의 결정이 아니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도 후보 시절에 이미 방침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한두 번 드렸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찬성한다.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빼놓을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후보 시절에도 밝혔었거든요. 뭐 그렇게 갑자기 돌발적으로 결정된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습도 안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실행에 옮길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더 좋은 환경에서,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이 어떠했든 위대한 너무 고생하셨고요. 초중 고등학생들까지 무료 중식을 하는 터에 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노인의 무료 중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무료 중식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로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들을 불러 직접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느냐가 이제는 조롱과 비하의 의미가 됐다면서 날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여당을 향한 청년들의 거침없는 돌직구 한번 들어보시죠.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2개에서 성희롱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불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인류의 진보는 창출어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큰 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가며 바다에 이른 것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 역시 뒷세대들이 앞세대들을 다양한 형태로 극복해 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뒷세대 비판에 기꺼이 귀를 열어주고 공정과 정의를 입으로 전달하면서 그분과 가치를 또 저는 제 주변 친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전엔 친구들끼리 너 자유한국당 지지하냐? 라고 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구졸자에게 세계여행 경비 1,0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고 어떤 분은 군을 제대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고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닐까? 특히나 민주당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두 제외하고 오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그 연설이 그렇게 가슴 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기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살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 도생하고 있고 나의 대교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는 정당성 승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했든 주식으로 끝이 납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적기도 하고 제 주위에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을 편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지금 실제로 처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할 텐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2개에서 성희롱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하는 불쌍에 크게 실망했고 민주당 내 의원들의 입회 가해도 다시 실망했습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선거 패배 직후 2030 초선 의원 5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당원 게시판에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더민초 의원 여러분들도 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여쭤보십시오.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정치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불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된 시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 친구가 그냥 장난스럽게 해줬던 말인데 문자 폭탄 신경 쓰지 말고 일하시랍니다. 문자 폭탄 신경 쓰지 말고 일하시랍니다. 네. 네. 네, 한 주간 이슈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 say I miss the things you do, I just want to get back close again to you. But for now, your voice is near enough. How I miss you and I miss your love. And oh, all the days that pass me by so slow, all the emptiness inside me flows all around, and there's no way out. I'm just thinking so much of you. There was never